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설치한 여러가지 앱들과 자주 쓰는 앱들이 섞여서 필요한 앱 찾으시려면 한참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홈 화면을 제대로 정리해서 쾌적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켜게 되면 제일 처음 나오는 화면이 홈 화면 첫 번째 페이지가 되겠죠. 자, 이 첫 번째 페이지에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기능과 앱들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마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기능들이 다 따로 있겠죠. 해당하는 기능들을 홈 화면 첫 번째 페이지에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시계와 검색 기능을 첫 화면에 많이 배치를 시키는데요. 자, 시계를 배치하기 위해서 홈 화면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위젯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시계를 찾아주세요. 자, 시계 있죠?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고 보기 편한 시계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날로그 시계를 배치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공간을 많이 차지하죠.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디지털 시계를 배치하는 게 좋겠죠. 자, 선택하겠습니다. 추가합니다. 그러면 해당 위젯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요. 자, 해당 위젯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이동을 시킬 수가 있죠. 자, 이걸 움직여서 첫 페이지로 움직여 줍니다.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조절점을 터치해서 드래그한 다음 크기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보통 시계를 제일 위에 배치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색이 어두운 색이라서 잘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위젯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설정 들어가셔서 시계 컬러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낮과 밤 색상을 구분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알아서 색상이 어둡게 바뀌거나 밝게 바뀝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시면 시계 보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낮과 밤 색상은 끄고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배경 컬러 때문에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으실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배경 컬러의 밝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저장합니다. 그러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은 검색 기능 많이 이용을 하시죠. 자, 검색 기능 이용을 하실 때 여러분이 자주 쓰는 브라우저 실행을 하시고 브라우저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고 이렇게 2단계, 3단계로 들어가시는데요. 검색창을 아예 꺼내 놓으면 아주 편리합니다. 다시 홈 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위젯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검색창을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색은 여러분이 검색할 때 자주 이용하는 브라우저가 있겠죠. 구글을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이버를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있으실 텐데요. 원하는 브라우저의 검색창을 여기서 꺼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브라우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검색창을 꺼내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검색창 부분 터치합니다. 그리고 추가합니다. 그러면 검색창 컬러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자, 지금 너무 어두워요. 라이트 모드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자, 다시 또 뒤로 넘어가죠. 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이동해서 시계 아래에 검색창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러면 언제든지 이 검색창 터치하시고요. 여기서 바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용하시는 게 브라우저를 실행해서 검색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어떤 기능 제일 많이 이용하시죠?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하시죠. 자, 이 기능들도 그냥 이렇게 놓지 마시고요. 자주 사용하는 연락처를 꺼내 놓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특히 어르신일 경우에는 이렇게 설치를 해 두시면 아주 편리하게 쓰시게 됩니다. 자, 홈 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다시 위젯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연락처를 추가해 줍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다 보면 이응 부분에 연락처라고 있죠. 옆에 있는 화살표 누르시고요. 여기서 원하는 연락처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이렉트 메시지와 다이렉트 전화 2개가 있죠. 전화를 자주 하시면 전화를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메시지 자주 이용하시면 메시지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2개 중에 어떤 걸 이용을 할지 연락처를 추가해서 이용할 수도 있겠죠. 이건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전화로 해보겠습니다. 터치합니다. 그러면 추가 버튼이 나오게 되죠. 이 추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홈 화면에 어떤 연락처를 추가할지 물어보게 됩니다. IB 교육 터치해서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죠. 터치한 다음 드래그해서 첫 번째 페이지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연락처와 통화를 해야 할 경우에는 연락처 배지를 한 번만 터치를 해주시면 바로 연락이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전화기 앱 들어가서 연락처 선택하고 전화하는 여러 단계를 한 단계로 줄일 수 있고요.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앞에서 본 메시지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카카오톡도 많이 이용하시죠. 이 카카오톡도 대화방을 아예 추가를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들어갑니다. 그 다음 추가하고자 하는 대화방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홈 화면에 바로가기 추가라고 있죠. 바로가기 추가 선택합니다. 추가합니다. 그러면 홈 화면에 똑같이 바로가기가 추가가 됩니다. 자, 또 터치해서 이동시켜서 첫 페이지로 옮겨 놓으시면 이제 제일 중요한 기능들은 전부 첫 화면에 몰아놓을 수가 있겠죠. 카톡 대화방, 전화기 앱 연락처, 메시지 전부 이런 식으로 배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게 되면 제일 처음 마주하는 화면이 홈 화면 첫 페이지가 되는데요. 중요한 기능들을 이렇게 첫 화면에 배치를 시키면 깔끔한 화면을 만들 수 있고요. 찾으려고 몇 번씩 넘기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 다음은 같은 기능들을 하나의 폴더로 만들어 놓는 거죠. 여러 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찾을 때 한참 걸리게 되는데요. 하나로 몰아놓게 되면 홈 화면이 깔끔하게 정리돼서 찾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 캘린더와 시계 같은 기능들은 기본 기능들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두면 사용이 더 편리하겠죠. 자, 시계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그대로 움직여서 합치고자 하는 다른 배지 위에 얹어줍니다. 그러면 테두리에 회색 선이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손을 떼게 되면 폴더가 생기게 되고요. 그 폴더 이름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편의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컬러도 바꿔주도록 할까요? 옆에 보면 동그라미 있죠? 자, 이걸 누르시고요. 원하는 컬러를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홈 화면 들어가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편의 기능이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편의 기능 이용하실 때는 언제든지 이 폴더만 터치해 주시면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설치해 놓은 앱이라든지 사용하시는 앱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하나로 묶어 주시면 스마트폰 화면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앱들 전부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기능은 달력 기능인데요. 이 달력도 홈 화면에 추가를 해주시면 좋겠죠. 홈 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위젯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캘린더 찾으신 다음 화살표 누르시면 캘린더를 만들 수 있죠. 다양한 캘린더가 있는데요. 여기서 일반적인 캘린더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합니다. 추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캘린더가 나오게 되고요. 홈 화면 아무 곳이나 터치하게 되면 확정이 되죠. 자, 이렇게 해두시면 달력 보실 때는 언제든지 넘겨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달력은 아무래도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게 보기가 좋겠죠. 이렇게 달력 만들어 놓으시면 날짜나 요일, 공휴일 같은 거 확인을 하실 때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분류하기가 애매한 그런 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페이지를 아예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해 놓으면 되겠죠. 다시 홈 화면 누르고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페이지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 페이지들 중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만드는 거죠. 자, 플러스 누르게 되면 빈 페이지가 하나 생기게 되고요. 여기서 페이지 위치를 옮길 수 있어요. 자, 페이지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동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사이에 넣어주고요. 분류가 되지 않는 그런 앱들은 여기에 한꺼번에 모아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폴더로 만든 앱들은 여기에 전부 위치를 시키고요. 자주 쓰지 않는 앱인데 필요한 앱들은 빈 화면으로 옮겨두시면 되겠죠. 자, 터치해서 드래그 하신 다음 이런 데다가 옮겨 놓으시면 전체 화면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갤럭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터치해서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 뉴스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터치해서 움직일 때 잘못 나와서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는 없애줄 수가 있죠. 홈 화면 터치해서 기다리신 다음 자, 여기에 오신 다음에 이 디스커버리 기능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디스커버리 창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홈 화면 누릅니다. 자, 홈 화면에서 우측으로 넘겨 볼게요. 그러면 더 이상 우측으로 넘겨도 넘어가지가 않겠죠. 그 다음은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전화기 앱, 메시지 앱, 삼성 인터넷, 삼성 노트, 갤러리와 카메라가 들어가 있죠. 자, 여기서 잘 쓰지 않는 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바깥으로 빼시고요.
자주 쓰는 기능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카톡을 자주 쓰실 경우에는 이 삼성 노트를 바깥으로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앱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드래그해서 바깥으로 빼주시고요. 카카오톡을 터치해서 기다립니다. 그 다음 다시 안쪽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주 쓰는 기능들, 많이 쓰는 연락처, 검색, 시간 이런 것들을 홈 화면에 잘만 배치를 해주셔도 지금까지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을 완전히 다르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주위에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보면 앱들을 뒤죽박죽 섞어 놓으시고 찾으실 때 한참 찾으시는데요. 이렇게 간편하게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쓰시다 보면 분명히 이런 기능이 있을 텐데 하시는 경우가 있죠. 이번 시간은 이런 2%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스마트폰의 유용한 기능 8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 앱에서 부재중 전화라든지 거절한 전화, 발신 전화, 수신 전화를 구별해서 살펴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화 앱 실행합니다. 그 다음 최근 기록으로 들어가세요. 최근 기록 들어오시면 우측 상단에 줄 3개 버튼이 보이죠? 이 버튼을 누르면 통화한 모든 통화를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재중 전화를 누르고 확인을 하게 되면 내가 받지 못한 전화만 전부 보여주게 되겠죠. 그 다음 거절한 전화를 선택하면 거절한 전화만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 발신 전화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상대방에게 건 전화만 보여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신 전화하면 내가 받은 전화만 보여주게 됩니다. 보통은 모든 전화로 되어 있죠. 혹시 걸려왔던 전화를 받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부재중 전화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온 전화인데 다시 통화를 해야 되는데 번호가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수신 전화만 선택해서 날짜가 전부 나오니까 금방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메시지의 별표하기 기능입니다. 메시지 앱 들어갑니다. 보통 메시지 앱으로 들어오시면 주고받은 메시지가 몇백 개 이상은 다 되시겠죠? 그런 메시지 중에 중요한 메시지나 다시 봐야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일일이 해당 대화방으로 들어간 다음 기존에 있던 메시지를 전부 찾아보죠. 이런 것들은 별 표시를 해두게 되면 별 표시한 메시지만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대화방이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 장소를 보내줬는데 나중에 생각이 나지 않아서 다시 보려고 하면 일일이 찾아야 되죠. 이럴 때 해당 메시지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별표하기라고 있죠? 별표하기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에 별표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별 표시가 된 메시지는 전부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도 별 표시를 해볼까요? 이 메시지도 별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별표하기 합니다. 이 별 표시는 파일, 사진, 문자 상관없습니다. 메시지로 온 것은 무엇이든 별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뒤로 돌아갑니다. 문자 앱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면 별표 메시지라고 있죠. 별표 메시지 선택하게 되면 별표한 메시지만 이렇게 모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연락처 대화방이 달라도 상관없죠. 해당 대화방을 누르게 되면 바로 그 메시지가 보이게 됩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한꺼번에 모아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계좌번호라든지 위치라든지 공지사항 같은 것들은 나중에 다시 봐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 또 한참 찾으세요. 그런 식으로 찾을 필요 없이 별 표시를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스마트폰 하단에 있는 기본 앱 변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기본 앱들이 있죠. 이 기본 앱들도 위치를 바꿀 수 있죠.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앱들은 터치하고 기다리면 전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깥으로 뺄 수도 있고요. 원하는 앱을 터치하고 기다려서 끌어다가 원하는 위치에 넣을 수도 있겠죠. 이 하단에 있는 앱 중에 자주 쓰지 않는 앱이 있을 경우에는 바깥으로 빼주시고 자주 쓰는 앱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꽉 차 있더라도 더 넣을 수 있어요. 네이버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하고 기다리고 넣어주게 되면 더 많은 앱을 넣어줄 수 있죠. 그 다음 이 아래에 있는 앱들도 앱 위에 앱을 얹어서 폴더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앱을 들고 카카오톡 위에 얹어 줄게요. 그러면 테두리에 회색 선 생겼죠? 여기에 손을 놓게 되면 이렇게
폴더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열고 항상 쓰는 앱들은 이렇게 묶어두시면 언제든지 터치해서 바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폴더에 들어있는 앱들을 바깥으로 뺄 경우에는 그 폴더를 선택하시고요. 해당 앱 들고 외부로 빼주시면 이렇게 외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 다음은 요즘은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들 많이들 다운을 받으시는데요. 가장 겁내시는 부분이나 골치 아파하시는 부분이 구독을 했을 때 정기적으로 계속 비용이 지불이 되기 때문에 구독 취소가 제대로 안 돼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간단하게 구독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받은 앱들은 해당 앱으로 들어가서 취소하지 않으셔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 자체에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에 프로필 아이콘 터치하세요. 그러면 결제 및 정기 결제라고 나오게 되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정기 결제로 들어가세요.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내가 구독하고 있는 모든 앱들과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 구글 원을 지금 구독하고 있는데요. 월 2,400원씩 결제가 되고 있죠. 자, 이걸 취소하고 싶어요. 그러면 따로 구글 원으로 가서 취소하실 필요 없이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간단하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독 취소 버튼 나오죠? 여기서 그냥 취소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만료됨이라고 나오죠. 자, 이것은 이미 정기 결제를 했었는데 만료가 돼서 이제 결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결제하는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결제 취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 앱을 통해서 복잡하게 취소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취소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스마트폰에 앱들이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100개 이상도 설치된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앱들은 매번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제대로 해줘야 좀 더 쾌적하게 쓸 수가 있죠. 앱들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업데이트 하실 필요 없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간단하게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 스토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 들어가세요. 그러면 현재 업데이트가 몇 개 있는지 모두 보여주게 되고요. 한 번에 업데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있음 터치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앱들이 전부 보여지게 되죠. 여기서 필요한 것만 업데이트 할 수도 있고요. 모두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한 번에 업데이트 해주셔도 되겠죠. 여기는 자주 들어오실 필요는 없지만 가끔 한 번씩 들어오셔서 업데이트가 있으면 그때그때 업데이트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 모두 비율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찍으시는데요. 비율 설정을 잘 하셔야 내 목적에 맞는 사진이나 영상을 제대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카메라 앱으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사진이 필요하면 그냥 사진 찍으시죠. 자, 그런데 상단에서 비율 선택을 꼭 해주도록 하세요. 자, 지금 3대4로 되어 있죠? 터치합니다. 그러면 3대4, 9대16, 1대1, 5대6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3대4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사진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진 찍는다 그러면 그냥 3대4로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영상을 찍는다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16대9나 9대16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 9대16은 일반 모니터나 TV의 가로와 세로 비율이죠. 그래서 영상 찍을 때는 반드시 이 9대16을 이용을 하셔야 이렇게 까만색이 나오지 않고 꽉 채워진 화면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대1 사이즈는 보통 SNS에 많이 쓰는 사이즈죠. 자, 그 다음에 저는 5대6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은 풀 사이즈로 나와 있을 겁니다. 자, 풀 사이즈는 뭐냐면 저는 지금 강의용 스마트폰이라서 가로가 넓은 스마트폰이죠. 일반 스마트폰은 세로가 길죠. 그때 16대9로 찍더라도 위쪽과 아래쪽에 까만 부분이 보일 겁니다. 그때 비율하고 상관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완전히 채워서 찍는 것이 풀 사이즈가 되겠죠. 저는 풀 사이즈가 5대6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꽉 채워서 찍는데요. 여러분도 화면을 꽉 채워야 할 때는 풀 사이즈로 찍으시고요. 일반적으로 찍을 때는 3대4나 9대16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영상을 찍을지 사진을 찍을지 또는 이 사진이나 영상을 어디에서 볼지
거기에 맞춰서 비율을 설정을 하셔야 좀 더 완벽한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원하는 앱을 설치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앱이 홈 화면에 나오나요? 자, 나오시는 분도 있고 나오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나오지 않는 분들은 그 앱을 쓰려면 매번 터치해서 위로 올려서 앱스 화면으로 들어간 다음 여기서 실행해서 쓰시거나 아니면 해당 앱을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홈 화면에 추가를 눌러서 홈 화면에 추가하게 되죠. 굉장히 귀찮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하게 되면 앱스 화면과 홈 화면에 동시에 설치가 되게끔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합니다. 자, 홈 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홈 화면에 새 앱 추가라고 나오죠. 자, 기본값은 이게 꺼져 있어요. 자, 이걸 켜시게 되면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하게 되면 홈 화면 터치해서 위로 올렸을 때 나오는 이 앱스 화면과 그 다음 홈 화면에 동시에 그 앱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꼭 이거 설정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의 주 용도는 전화나 메시지인데요. 요즘은 그거 외에도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죠.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 왓챠, 티빙,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때 좀 더 제대로 된 음질로 감상을 하시면 더 즐겁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소리 및 진동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아래쪽에서 음질 및 음향 효과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시면 돌비 애트모스라고 있습니다. 이걸 꼭 켜주도록 하세요. 돌비 애트모스를 터치하게 되면 아래쪽에 어떤 것으로 들을지 좀 더 세부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자동은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바꿔주는 건데요.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음성 이런 것들에 최적화돼서 나에게 들려주게 되겠죠. 자, 이때 좀 더 효과를 보는 방법은 이어폰을 이용해서 들으시면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효과를 들으실 수 있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효과가 더 높겠지만 OTT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넷플릭스 같은 OTT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통화 음질도 훨씬 나아집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좀 더 선명하게 들려요. 이것도 기본값은 꺼져 있으니까 반드시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 스마트폰의 2%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유용한 기능 8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갤럭시 스마트폰의 문자 기능이 채팅 플러스로 바뀌면서 카카오톡 못지않은 놀라운 기능들이 대거 도입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갤럭시 스마트폰의 새로운 채팅 플러스 문자의 편리한 기능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자 앱 실행합니다. 문자 앱을 실행하시게 되면 기존의 문자 메시지 대신 채팅 플러스라고 바뀌었죠. 채팅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서 카카오톡의 다양한 편의 기능들을 문자 메시지에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문자를 보낼 때 새로운 문자 버튼이 있었지만 이제 우측 하단에서 채팅 플러스 문자 버튼을 누르게 되면 1대1 대화, 그룹 채팅, 단체 문자를 보낼 수가 있게 되었죠. 1대1 대화는 기존에 이용하던 문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대1 대화 누르시고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를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직접 원하는 번호를 입력해도 되겠습니다. 대화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를 한 말풍선이 나오게 되죠. 이때 말풍선을 터치하고 기다리시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게 되죠. 삭제는 선택한 말풍선을 삭제하는 것이고요. 답장의 경우에는 해당 말풍선에 답장을 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대화를 할 경우 대화창에 답을 쓰게 되면 바로 앞선 대화에 대한 답이 써지게 되죠. 자, 그런데 말풍선을 터치하고 기다린 다음 여기서 답장을 주게 되면 지금 제가 선택한 말풍선에 대한 답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송 버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어떤 말풍선에 대한 답장인지가 나오게 되죠.
위쪽에는 선택한 말풍선이고요. 아래쪽이 답장이죠. 자, 위쪽에 있는 선택한 말풍선을 눌러주시면 해당 말풍선이 움직이고 그 말풍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카카오톡의 기능과 많이 유사하죠. 자, 다시 말풍선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 복사와 텍스트 선택을 할 수 있네요. 자, 글자 복사는 말풍선에 있는 글자를 복사하는 것이고요. 텍스트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텍스트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풍선 상태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이렇게 새로운 창이 열리게 되면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을 복사하거나 수정할 때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자, 이 경우 상단에 복사 공유 사전 마이크로소프트 365 오피스 앱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 365로 이 해당 텍스트를 바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전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전달을 누르게 되면 내 연락처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직접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해당 말풍선에 여러 가지 이모티콘 표시를 해줄 수가 있죠.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모티콘들이 나오죠. 이런 이모티콘들을 선택해서 말풍선 옆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하트 모양을 눌러보면 하트 모양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은 제 문자를 터치했을 때 나오는 메뉴들이고요. 상대방 문자를 터치하게 되면 또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되겠죠. 자, 터치하고 기다려 볼게요. 그러면 삭제, 답장, 복사, 전달까지는 같지만 그 아래에 공유, 별표하기, 리마인더 추가, 상세 정보 보기,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모티콘은 그대로 똑같이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공유의 경우에는 해당 문자를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공유할 수도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도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보통 업무상 이용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과 문자를 같이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 서로 간의 대화를 전송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카카오톡과 문자를 오가면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별표하기가 있네요. 자, 이 별표하기를 누르면 해당 메시지에 별표를 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대화방에서 대화하다 보면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있죠. 그럴 경우에 이렇게 별표 표시를 해두시면 나중에 그 별표 메시지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 메시지를 모아서 보는 방법은 대화방 안에서는 안 되고요. 대화방 밖으로 나갑니다. 자, 그 다음 채팅 플러스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면 별표 메시지라고 있죠. 이 별표 메시지를 이용해서 별표 메시지만 모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 문자 메시지에 있는 모든 메시지에서 찾아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리마인더에 추가해서 중요한 메시지일 경우 해당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리마인더에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리마인더 저장했다고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앱스 화면에 리마인더 아이콘이 나오게 됩니다. 홈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리고 앱스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리마인더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이 리마인더 표시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리마인더를 설정한 메시지만 전부 모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이런 식으로 리마인더로 설정을 해두시면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보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제가 자주 이용하는 기능인데요.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꼭 이용해 보세요. 자, 그 다음은 자주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람들과는 대화방에 들어오시면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럴 경우 지나간 메시지를 찾을 때는 한참 위로 올라가서 찾으셔야 되겠죠. 자, 이럴 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메시지 검색을 이용하시면 원하는 메시지를 간단하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메시지 검색합니다. 그러면 검색 입력창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에 단어나 문장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전체 메시지에서 원하는 메시지를 간단하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일이 위로 올리고 내려서 찾지 마시고요.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검색으로 찾을 때 입력을 직접 하지 않으셔도 마이크 버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입력할 수도 있겠죠. 마이크 버튼 누르고 연락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바로 찾아주게 되죠. 메시지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X 눌러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메시지를 많이 이용을 하시다 보면 각각의 대화방마다 중요한 대화방이 있고 지인도 있고 인사만 하는 대화방도 있는데요. 잘못해서 중요한 대화방에 엉뚱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럴 때는 아예 대화방 색을 바꿔주시면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대화방 맞춤 설정 들어갑니다. 여기서 해당 대화방의 컬러를 아예 바꿔주는 거죠. 또는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지정을 하시면 메시지를 잘못 보내서 낭패 보는 경우를 미리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대화방 같은 경우에는 갤러리에서 사진을 지정을 하시던지 또는 눈에 띄는 컬러를 지정해서 실수를 미연에 막도록 하세요. 자, 갤러리 들어가셔서 이렇게 사진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위치를 잡아주겠죠? 그리고 완료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화방 배경을 바꿀 수 있죠? 이렇게 해주면 절대 헷갈릴 일이 없어요. 자, 이때 모든 대화방에 적용을 누르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대화방에 전부 이 배경이 적용되니까 이건 누르지 마시고요. 그냥 뒤로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뀌었죠? 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원래대로 돌리실 때는 초기화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맵을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메시지로 전송을 할 수 있죠. 채팅 플러스 문자 앱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네이버 지도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 네이버 지도가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홈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저 같은 경우 지금 네이버 지도가 설치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네이버 지도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는 문자 앱에 들어오셔서 여기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네이버 지도 위치 공유가 뜨게 됩니다. 네이버 지도 위치 공유를 눌러서 원하는 위치를 설정하시면 정확한 위치를 상대방에게 전송을 할 수 있겠죠. 자, 네이버 지도 위치 공유 선택합니다. 자, 약속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표시할 경우에는 이렇게 네이버 지도 상태에서 확대를 최대한 하시고 정확한 위치에 위치 표시 버튼을 얹은 다음 위치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이 위치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겠죠. 삼성역 1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확한 위치에 가져다 놓고요. 위치 공유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정확한 위치를 보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주소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에도 위치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구글 지도를 이용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구글 지도보다는 네이버 지도가 좀 더 정확한 위치 전송을 할 때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네이버가 국내에 좀 더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좀 더 정확하게 보낼 수가 있겠죠. 구글 지도를 이용하시는 분은 구글 지도를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용 방법은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이미지라든지 동영상, 오디오 전부 전송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직접 음성을 녹음해서 전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보면 여기에 파형 모양이 보이죠. 자, 이 버튼을 누르고 직접 음성으로 녹음을 해서 전송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 기능도 카카오톡과 동일한 기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상대편에게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공유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여기 있는 연락처 버튼을 눌러서 내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를 선택해서 완료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그 연락처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파일로 이용하셔도 되겠고요. 텍스트로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연락처 파일로 이용하면 상대방이 이 VCF 파일을 선택해서 연락처에 추가할 수가 있죠. 자, 텍스트를 누르면 그냥 텍스트로 이런 식으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메시지 예약 기능이죠. 저 같은 경우 이 기능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요.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시간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보내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수가 많죠. 미리 예약을 해 두시면 스마트폰이 꺼져 있던 켜져 있던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내놓으면 해당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메시지가 전송되게 되겠죠. 자, 메시지 예약 눌러주시고요. 날짜와 시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날짜를 선택하신 다음 달력에서 원하는 날짜 선택합니다. 물론 월도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상단에서 월을 바꿔주면 해당 월로 바뀌게 되겠죠. 특히나 생일 같은 메시지를 보낼 때는 일일이 기억을 하기 힘드니까 그럴 때는 상대방 생일에 미리 메시지를 예약을 해뒀다가 전송을 하면 그 날짜에 메시지가 자동으로 전송되게 됩니다. 자, 전송 시간은 나중에 예약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완료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오전, 오후부터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터치해서 위로 올리면 오후로 바뀌죠. 여기서 오전, 오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시간은 터치하신 다음 원하는 시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터치하고 30분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완료합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 여기에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자, 생일을 축하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송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메시지 예약했다고 나오고요. 그 메시지 표시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말풍선 색이 다른 색으로 나오죠. 자, 기존에는 이렇게 파란색인데요. 지금은 회색으로 나오고요. 앞쪽에 시계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예약 메시지라는 뜻이죠. 자, 만약 이 상태에서 다시 메시지를 전송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안녕하세요 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면 예약 메시지는 항상 하단에 붙어 있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메시지가 전송이 돼서 예약 메시지가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서 헷갈리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항상 올라와 있으니까 이 대화방에 들어오면 예약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과 언제 전송될지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하거나 변경을 해야 될 때는 여기 있는 시계 모양을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바로 보낼 수도 있고 삭제하거나 편집할 수도 있죠. 자, 삭제하면 없어지게 되겠고요. 편집 누르시게 되면 이 내용을 다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날짜 시간도 터치해서 바꿔줄 수 있고요. 메시지 내용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거죠. 자, 편집이 끝나셨으면 다시 전송 버튼 누르시면 예약 메시지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갤럭시 스마트폰 채팅 플러스 앱의 대화방에서 이용하는 다양한 편의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편리한 기능들이 많으니까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